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크게는 5번 정도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로부터 느꼈던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기한 얘기는 제가 어린 시절 태권도를 포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냐면, 어려서 이제 누구나 다 태권도는 하는데 그중 작은 대회 같은 걸 나가 보니까 그 체육관 내에서 체급 대비해서 내가 좀 잘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우승한 사람이 나밖에 없고, 코치님 감독님들이 잘한다 잘한다 얘기를 하니까 지지 않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 1위도 하고 싶고 국가대표로도 나가고 싶고 하니까 그 꿈을 가졌던 건데, 이게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고 체급 대비 평범한 사이즈를 가진 선수가 되다 보니 이것만으로는 내가 국가대표나 1위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근데 이 포기로부터 아무것도 얻는 게 없었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게, 태권도를 하면서 훈련 준비도 하고 대회에도 나가고 하면서 이 한계치를 계속 넘으려는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성인 되고서부터도 힘들 때 이런 훈련 같은 것도 견뎌냈는데 이것도 못할까? 내 멘탈이 이 정도도 버텨줄까? 하는 걱정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없어서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살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다니면서 졸업하면 물리치료사가 되면 그냥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연차 대비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뭐 시간 대비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에 이런 걸 느끼게 됐고, 그래서 물리치료사보단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그 당시에는 구체화가 안 됐었고,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상류층이 사는 마을에서 살던 아이가 상류층의 옷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그걸 제작해서 상류층들에게 옷을 판매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부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백화점에서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고가 의류 판매직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 패딩 브랜드 몽클레어 아세요?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몽클레어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배웠다기보다는 1년 정도 판매를 하면서 상대하는 법이나 뭐 그들의 심리 이런 거를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옷을 판매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기보다는 시간의 수당이 아닌 그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을 할 때 나의 동기부여가 확실히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고객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적성에도 안 맞았는데,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내 동기부여가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는 전철을 탔을 때 하루 최대 제가 6천만 원까지 매출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퍼센트로 1%를 받으니까 하루에 급여를 60만 원을 벌었던 날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힘든데 웃으면서 집에 돌아오고 기분 좋게 들어왔던 그런 경험이, 내가 나에게 맞는 일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았는데 왜 포기를 결심하게 됐냐면, 판매직들이 다 여자분들밖에 없었고, 이 여자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원이 조금 나에게는 안 맞는다, 사이도 안 좋고 해서 좀 도망가듯 퇴사하게 됐습니다. 이게 12월 말일에 퇴사를 했는데, 몽클레어라는 브랜드가 패딩 브랜드이기 때문에 겨울이랑 여름에 판매량 차이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바짝 벌고 여름에는 좀 못 버는 구조라, 그것도 거기서 버티기보다는 안 그래도 싸운 김에 나와서 다른 일을 좀 도전해보자, 아무튼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오래 할 직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라 포기를 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느꼈던 점은 저의 적성을 알게 된 거죠. 인센티브를 받는 일을 했을 때 조금 동기부여가 살아난다는 그런 걸 알게 된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엔 AI 코딩 학원에서 좀 4개월 정도 교육을 받게 됐는데, 이게 무료기도 하고 또 쉬는데, 부모님 집에서 사는데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심한 이유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튼 앉아서 하는 일이 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시작을 했고, AI 코딩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이 총 4가지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컴퓨터도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코딩도 처음 해보고 해서 좀 기가 죽기는 했어요. 처음에 버스도 타고 팀원들한테 욕도 먹고 하면서 좀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최종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뭐 실력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최종 프로젝트가 제일 길었는데 기간이, 그 기간 동안 불편한 사람들이랑은 하기가 싫어서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리게 됐고, 거기서 이제 팀장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었음에도 그 안에서의 내부 잡음이 좀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 사람도 달래고 저 사람도 달래고 하면서 어찌저찌 이끌어 나갔는데,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해본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일하면서 그냥 자소서만 하나 써서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 팀장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작은 AI 기술도 배우게 되고 알고리즘도 배우게 되고 하면서 그렇게 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 포기에서 배운 점은, 그 한심한 이유로 시작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얻어가는 게 있었다? 뭐든 실행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에 하게 될 말인데, 이 지하철 광고를 보면서 들어갔던 이 학원에서의 수업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거를 보고 나서 또 어떤 유튜버가 해주는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편견 없이 듣게 됐던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의 성장하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 AI 코딩 학원에서 이것저것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은 했지만, 사실 업무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컴퓨터도 워낙에 못하고 코딩도 기술 없고 해서 챗GPT나 이런 것만 활용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남들과 변별력이 있는 장점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걸 잘 정리해서 자소서를 적었다고 했잖아요. 뭐 몽클레어에서의 판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었는데, 그 웬만한 회사에서는 서류가 다 탈락을 됐었는데 광고 대행사에서 연락이 한 4곳 정도 오더라고요. 신기하다, 우연이겠지 생각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업무가 광고주를 수주해서 나의 매출을 만들어서, 회사의 매출을 만들어서 제가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또 시간으로 벌어들이는 직장이 아닌 인센티브로 직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몽클레어에서 판매했던 경험이나 코딩 학원에서 배웠던 경험이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기도 했고 참 열심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몽클레어에서 제일 성수 시즌에 벌었던 금액보다도 많이 벌게 되었고, 나름의 성공을 했던 것 같아.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먹고 살만해진 거죠.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한 건 아니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학창시절 태권도를 포기했던 경험도, 대학교에서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포기했던 경험도, 고가의 브랜드 백화점 판매원을 포기하고 나왔던 순간도, 코딩 학원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던 순간도, 지금 남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걸 도전하게 되는 지금, 이거는 포기는 아니지만 선택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포기했던 순간이 다 내 걸음이 되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도 또 중간중간 멘탈이 나가고 흔들리겠지만, 이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만약에 지금 힘들다거나 포기했던 순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이 되는 말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